중국이 민간 선박을 동원해 대만 상륙 훈련을 벌인 장면이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대만 침공 시 다지점 동시 상륙 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란 분석인데요.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미중이 해상안보 회담을 개최한 가운데 중국은 유엔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일본 개입 시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민간 화물선과 카페리를 동원한 상륙훈련을 실시하는 장면이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대만 침공 시 타지점 동시 상륙 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인데 민간 선박 12척이 330대의 차량을 해안으로 하역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개방형 갑판을 갖춘 선박들은 항만 시설이 없어도 해변에 직접 접근할 수 있고 부두에는 부유식 부두 시스템도 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실제 침공 대비 병력 장비 동원 능력을 넓히는 한편 인지전 차원에서 훈련을 노출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hey are trying to develop a kind of large number of the small amphibious landing ships supported by civilian sector. 대만을 놓고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최근 하와이에서 해상 안보 회담을 열고 양국 간 해상 항공 충돌 위험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과尖閣구열도 방위 의지를 재확인했고 중국은 근접 정찰과 주권 침해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침략 행위라고 규정하며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발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 무력 개입할 경우 국제법에 따른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中方必将迎头痛击，我们将坚决行使联合国宪章和国际法赋予的自卫权，坚定捍卫国家主权。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공격 준비를 완료하라는 지시를 연례 보고서에 포함했는데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 일본 간 군사 외교적 긴장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에서 남뉴스TV 배삼진입니다. 중국이 이제 다카이치 일본 총리 발언 이후에 대만 개입 시사 발언 이후에 유엔 안보리도 그렇고요, IAEA 등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G20 정상회의에서도 중일 양국이 상당한 외교적 어떤 신경전을 벌이고 있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대에서의 중일 갈등을 어떻게 저희가 좀 바라봐야겠습니까? 글쎄 지금 G20에 뭐 푸틴 대통령도 안 오고 트럼프 대통령도 안 오고 저 시진핑 주석도 안 오고 남아공이 굉장히 불쾌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남아공이 첫날에 이례적으로 정상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원래 첫날에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지 끝날 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되게. 근데 그 내용 중에는 WTO 강화 뭐 이런 게 들어 있어서 맞아요. 미국이 별로 안 좋아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남아공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중국에서는 리창 총리가 갔고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갔는데 둘 다 총리지만 일본은 정상이고 리창은 서열 2위죠. 다르잖아요. 어쨌든 근데 다카이치가 굉장히 리창을 만나서 뭔가 이 문제를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리창 총리는 거의 지금 만나주지 않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서 별로 이게 진전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중장기화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번에 결국 못 만난다면.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는 좀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떨어지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과하거나 취소할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 실수 같은 이런 걸로 국내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실 게 없는 상황인 거군요. 일본에서는 당연한 얘기를 했다, 뭐 이런 평가고요. 그 IAEA 같은 데서도 서로 이제 막 다투고 그러는데 중일 간에 중국이 지금 내세우는 건 비핵 3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은 평화 국가이고 핵에 대해서는 사실상 핵무기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그 재처리할 수 있는 그 물질을 갖고 있거든요. 플루토늄을. 그게 아마 다 만들면 1000개가 넘게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엄청난 수천 톤을 갖고 있어요. 북한이 50개인데 사실은 일본은 수천 개의 핵을 만들 수 있는 지금 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비핵 3원칙이라 해서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보유하거나 반입하지도 않는다. 이 3원칙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왔는데 이거 재검토한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핵강국이 되려는 게 아닌가 중국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도 요원하게 된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보도를 보면 일본이 내년 1월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자고 했는데 중국이 거부를 했다. 네. 그래도 일본은 2월에라도 조금 네. 미뤄서라도 열고 싶어 한다라는 네. 이제 소식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네. 실제로 이게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일 간에 지금 기싸움 하고 있는데 일본이 사과할 것 같지 않아서 사과하지 않으면 아마 중국은 이게 오히려 계획했다가 하려는 듯이 착착착착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중국이 일본보다 훨씬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피해는 일본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중국도 피해를 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의장국인데 예. 그래서 다카이 총리는 가능하면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해서 그냥 어영부영 이걸 넘어가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중국에서는 어림도 없다. 우리는 전혀 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한중일 정상회담뿐 아니라 문화장관회의 그런 것도 예정돼 있던 걸 다 취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군요. 그래서 이 중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 관계도 이게 좀 이렇게 한 양자 관계만 안 좋으면은 사실 개최되기가 어렵거든요. 또 2, 3월에 하려 그러면 2, 3월이 또 중국에서는 그 설이잖아요. 설이 엄청나게 그 오랫동안 쉬기 때문에 또 그리고 봄이 되면 또 양회 같은 걸 하고 그러니까 이 중국의 여러 가지 형사랑 겹쳐가지고 사실상 좀 더 연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중국과 일본 두 나라의 이 출구 전략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번 충돌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게 네. 사실 이 충돌을 놓고 중국이 아시아에 대한 지배력 네. 이게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그렇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과의 갈등을 통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 아시아 지역에 어떻게 네. 관여를 하는가 정도를 그 가늠자로 보고 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네, 네. 저희가 어떻게 좀 이거를 이해해야겠습니까? 중국으로서는 지금 미국하고 정면 대결하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관세 전쟁에 있어서는 한 채 양보 없이 콩 사는 거하고 대두 사는 거하고 또 희토류 가지고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 전쟁에서는 좀 밀리는 형국이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지난번에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경주에서 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예, 거기서 요번에 만나가지고 했는데 미국이 꼬리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지금 득이양양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탁 받치고 있는 형국이고 다카이치도 트럼프가 일본을 방문해가지고선 항공모함에까지 같이 승선하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다카이치도 별로 고개 숙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딪힌 거죠. 부딪혔는데 사실 중국은 다카이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경주에서 정상회담 할 때도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인권 문제, 대만 문제 이런 걸 굉장히 막 자극을 했고 예. 시진핑 주석 만나고 그 다음 날 대만에서도 대표가 왔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고 SNS까지 올린 거예요. 중국의 아주 심산을 계속 긁은 거죠. 다카이치가. 그런 차제에 지금 양안관계 이거를 갖다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그래 이제 잘 됐다. 해가지고 관광객도 안 보내고 뭐 여러 가지 회의 같은 거 다 취소하고 이제 그러는데 관광객은 이제 한국으로 옵니다. 중국 관광객.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렇게 크게 나쁠 건 없는데 네. 이것이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도 연기되고 또 이 미국이 이제 또 개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네. 어떻게 둘 다 이제 약간 동상이몽 같은데 미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까에 대한 게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먼 산에 불구경하듯이 지켜봤는데 이제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 국무부가 미일 안보 조약이 센카쿠 열도에까지 미친다. 센카쿠 열도라도 만약에 분쟁이 벌어지면 우리가 개입한다. 개입할 수 있다. 예, 가능성을. 그걸 얘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일본으로서는 이제 상당히 뭐 지원 세력이 왔죠. 근데 또 중국은 또 러시아 대변인이 또 일본은 침략국이고 반성해라 막 그랬잖아요. 그러고 북한까지 중국을 지금 옹호하고 예,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북한이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한편이 되고 미국하고 일본이 한편이 돼서 지금 대립 노선이 자꾸 이렇게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장기화되면 미국이 아무래도 우리도 좀 일본 편에 좀 서줬으면 이게 좋겠다라는 약간 3대3 구도로 보면은 예. 북중로에다가 이 미일만인데 예. 한 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도 좀 입장을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라고 아마
모종의 메시지가 오고는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게 제3국들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일단은 취해보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마지막에 가서 뭐 한두 마디 하거나 뭐 그래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걸 설상가상이라고 해야 할지 이런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SNS 글 표현이 또 논란이 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 겁니까? 그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의상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양입니다. 이번에 그 G20 정상회담 가기 전에 옷을 거르는데 몇 시간을 골랐다 뭐 이러면서 예. 마운트를 취할 수 있는 옷을 그래도 갖춰야 되지 않겠냐, 돈 주고라도 사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운트를 취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상대방에게 우습게 보이지 않고 상대방을 그 옷으로 제압할 수 있는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과연 의상으로 상대를 제압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좀 그럼 그걸 아셨어요? 마운트를 저도 찾아봤습니다. 처음 들으셨어요? 찾아봤는데 근데 과연 옷으로 뭘 제압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외교에서는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는 것인데 이걸 의상으로 상대를 제압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상대가 결례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하냐.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조금 다카이치 총리가 좀 말을 좀 너무 좀 막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신호를 볼 수도 있고 예. 중국은 또 이걸 도발 혹은 도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이 충돌이 이어진다고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금방 다카이치가 그 한 말을 취소한다든지 그럼 이게 금방 잠잠해질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할 건 요원해 그렇지 할 것 보이잖아요. 같지가 않으니까 않고 중국은 이게 이제 관영 매체나 이런 데서 중국의 반일 감정을 활용해서 시진핑 주석의 인기도 올리고 그다음에 중국의 위세도 과시하고 그다음에 이 아시아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양안 관계에 함부로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도 주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외교 이벤트도 좀 주목해서 보면서 저희가 주시를 해야 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외교 이슈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 이후 중국 내 일식당 등 일본 관련 업종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반면 대만 정치권에서는 일본 유사시는 대만 유사시라며 일본 지지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 내 일식당들도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2년 만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되며 중일 관계 개선을 기대했지만 최근 갈등으로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중일 갈등 후 식당 예약 취소가 눈에 띄게 늘었는데 주중 일본 대사관이 발령한 안전경고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っていうと魚釣島の話、尖閣諸島の話、ああいう時はもうお客さんも完全に来なくなるので、まあいろんなことがありました今まで。で今回の事件もまあかなり大きな事件ですね。 중국 내 반일 분위기와 달리 대만 정치권에서는 일본 지지와 일본 여행 동료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진당 의원들은 일본 유사시는 대만 유사시라며 일본행 항공권 할인 지원 등 구체적 행동을 촉구했고 가오슝 시장은 공개적으로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중국이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을 중단했을 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파인애플 인증샷으로 대만을 지지했던 사례에 대한 답례로 해석됩니다. 라이칭도 총통은 최근 일본산 해산물 초밥 사진을 올리며 일본과의 우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我想，如果能够彼此加强台日之间，不管是在人民、政府或者是各个层级的一个交流，当然对台湾来说，这个是一个正面的这个意义。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시진핑 주석과의 경주회담에서 논의된 중일 관계 방향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일 간 호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건데 중국 외교부는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 등 4대 정치 문건에 대한 약속을 준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베이징의 사람뉴스TV 배삼진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이 있은 지 2주가 지나면서 중국의 대응이 본격화한 모습입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배삼진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는 분위기인데 중국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일본 국기가 달린 범선에서 여성이 든 폭탄이 폭발하자 배가 침몰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에서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말썽쟁이라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자, 중국인 여행객들의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령에 이어 일본 영화 개봉 중단, 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까지 일주일 만에 보복 조치가 쏟아졌습니다. 자, 일본산 수산물은 지난 5일 홋카이도산 냉동가리비가 2년 만에 수입이 재개됐지만 보름 만에 다시 중단됐습니다. 如果日方一意孤行，继续在错误的道路上越走越远，中方将坚决采取必要措施，一切后果由日方承担。 일본 여행 자제령의 여파도 커지고 있습니다. 발표 사흘 만에 항공권 50만 장이 취소됐고 어제는 푸젠성을 출발해 오키나와에 도착한 중국 크루즈선이 이팡 직후 회항했습니다. 자, 중국이 도쿄, 오사카, 홋카이도행 단체 관광을 전면 중단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대일 비자 면제 축소와 입국 규제 강화 역시 보복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 통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中国现在应该对日本进行100%的稀土禁运，不能让它有任何的稀土了。所以你看看日本再怎么折腾吧。 자, 중국이 오키나와 이슈까지 거론을 하면서 갈등 전선을 넓히고 있는데 외교적 충돌도 심각해 보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중국이 오키나와 역사를 들고 나온 건 일본의 대만계의 명분을 약화시키려는 맞불 전략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류쿠 연구에 착수했고 관영 매체들은 류쿠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현지 평화활동가의 인터뷰도 소개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은 선전포고로 규정하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そういうのもできないような状況で、沖縄の民主主義がないままで軍事化をただ進めていったら、そのままもしじゃあ戦争が起きますよと沖縄が真っ先に戦場になるかもしれないじゃないですか。 이 중국 갈등 고조 후 베이징을 찾은 일본 외무성 국장은 고개를 숙였고 중국 측 국장은 주머니에 손을 넣는 장면까지 공개되면서 분위기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자, 중국은 일본에 해명하지 말고 발언을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자, 오늘 24일 마카오에서 열리기로 했던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도 잠정 연기됐습니다. 유엔에서도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자격을 문제 삼았고 중국 외교부는 G20에서 리창 총리와 다카이치 총리의 회담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李强总理没有会见日方领导人的安排，请日方自重。台湾是中国的台湾，台湾是中国领土不可分割的一部分。无论赖清德 네, 대만 해협과 센카쿠 일대에서 중국 해경 활동이 늘고 있는데 군사적 긴장도도 높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SNS를 통해서 여러 차례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는 표현까지 등장했고 남부정부는 날뛰지 마라는 36초짜리 위협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센카쿠 열도에는 해경 편대가 순시 활동을 벌였고 황해에서는 닷새 연속 실사격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남부 해역에서도 25일까지 사격 훈련이 예정돼 있으며 중국 매체들은 일본 외곽섬과 870km 떨어진 지점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일본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만 최전방 섬인 진먼다오에서도 중국 해경 활동이 늘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중국은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제남의 해상 훈련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신형 푸제남이 유사시 언제라도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중국이 동중국해 일대에서 고강도 훈련에 나서며 긴장감을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甚至武力介入台海局势，必将在中国人民解放军的铜墙铁壁面前碰得头破血流。 자,
자,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 익사한 친구의 시신을 집으로 데려와서 숨긴 사건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포함해서 중국 내 이모저모 정리해 볼까요? 네, 중국 수찬성에서 익사한 30대 남성을 친구들이 집으로 데려와 침대에 눕혀 사흘 동안 숨긴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익사 사고는 9월 초에 있었는데 숨진 남성을 오토바이에 싣고 집으로 향하는 장면이 CCTV에 잡혔습니다. 친구들은 구조하려고 했지만 이미 숨져 있었다고 설명했는데 현지 당국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국 선전에서 열린 국제 모델 대회 우승자를 놓고 심사 기준과 후원사 개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반적인 모델과 확연히 다른 체형의 참가자가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중국의 누리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심사 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데다 일부 심사위원이 실제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중국 졸업자가 올해보다 48만 명 증가한 1270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년층 취업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 공공기관 채용 확대, 중소기업 보조금, 또 구직 지원금 지급 등 이른바 고품질의 충분한 고용 정책을 내세우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각 지역 지원책을 집중 홍보하고 있지만 대졸자 급증과 높은 청년 실업률 속에 고용 불안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차이나워치였습니다. 일본이 내년 1월 자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한국과 중국에 타진했지만 중국이 거부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은 본래 연내 개최를 추진했지만 임시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서 내년 1월 3국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을 조율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관계국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대만 유사시에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중일 갈등은 고조되고 있습니다.